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카카오페이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로부터 사실 주주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언제쯤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페이 관련해가지고 모든 성장 동력들 나오는 이슈들 제가 끝까지 다 확인하고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데이업에서 영상 보시면서 카카오페이 대응 방안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를 안내해드린 첫 시간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부터 살펴보면서 안내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증권과 보험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부의 인허가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금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사실 정부의 성향 따라서 그리고 관련된 좀 이슈에 따라서 회사 사이클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모로 좀 과거에 있던 좀 리스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현재는 신사업이 빨간불에 걸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업 리스크 속에서 신사업을 계속 펼치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부담이 나온 모습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매출 현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나오는 매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금융 서비스, 이제 증권과 보험을 통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의 추가적인 성장에 따라서 빠른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서비스 관련된 MAU 이슈로 좀 매겨지곤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에서는 이 MAU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요. MAU는 이제 순 활동 유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일 동안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유저가 몇 명인지, 즉 가입하고 아무것도 활동 안 하는 유령 유저들 있잖아요. 그런 유령 유저들 빼고 실질 회원이 몇 명인지를 보는 규모인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가지고 현재는 2200만 명 정도 때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줄어들기는 좀 어려운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카카오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확대되면 될수록 이 수치는 조금씩이나마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좀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거를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수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크게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결제를 대행하면서 얻는 수수료, 특히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의 성장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두 다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어떤 소비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는 상당한 부분의 광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광고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MAU 수치와 TPV 수치가 이 밸류에이션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목표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뭐 아직까지 순이익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률, 이 가입자들 현황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수익 창출 능력이 될지, 이걸 바탕으로 목표가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페이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두 개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되고 하나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틈새보험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지금 상당한 숫자 25만의 가입자를 만들어내면서 해당 매출을 좀 끌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보험도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해당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 보험사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입이 상당히 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 여부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은 공격적인 영업, 예탁 이자율을 5%까지 주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수탁고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스 증권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강자인 키움이나 미래세 증권도 있지만, 이런 높은 예탁금 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예탁금을 늘려간다면 보다 20대, 30대에게 빠르게 접근하면서 미래시장의 파이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HTS 그리고 MTS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바꾸기 어려운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예탁잔고 증가와 거래대금 증가는 시장 활성화가 되는 시기에 큰 안정적인 수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기존 금리 인하로도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 예탁금이 더욱 늘어나고 시장의 활발하게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은 큰 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단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본업의 결제 관련된 광고 매출의 증가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의 매출 확대를 통해서 흑자를 2024년에 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금융수익에 대해서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인 체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김범수 의장의 이제 계속되는 불거지는 법정 조사 이런 부분들이 신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해소될 때 한 단계 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관련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동사는 이 MAU를 유지하고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의 근간인 만큼 이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사법 리스크 해소될 때 충분한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미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보험의 성장 여부도 2024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 이 부분이 정말 계속 추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슈 나오는 대로 대의업 영상을 통해서 제가 빠르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면서 같이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모든 반도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상장된 전 종목들 각각 전문 담당 섹터 멘토가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바탕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